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진행해 주실 사장님은요, 서초동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다가 학부모이신 최윤호 사장님을 통해 뮤지컬을 만나셨고요. 학원 원장에서 사업가의 길로 나선 분이십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을 성공으로 안내하는 일에 힘을 쏟고 계십니다. 이진수 사장님을 모시고 세 분의 스피커의 그날 이후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진수 사장님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OT의 안고 이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안고라고, 저를 이제 보면 안고라고 불러주세요. 안고가 없으면 찐빵이 안 됩니다. 네, 맞죠? 네, 안고 없는 찐빵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별명이 원래 찐빵이었어요. 네, 왜냐면 얼굴이 동아이잖아, 동그랗죠. 그랬던 기억이 나서 내가 이제 정말 안고가 되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즐거우신가요, 랠리? 네. 자, 지금부터 몸이 좀, 어깨가 좀 그렇죠.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지금 너무 움츠러들었어요. 어깨도 돌리시고 옆에도 좀 좌우도 봐보시고 옆에 한 번씩 주물러 주세요. 네, 어깨. 네. 좀 주물러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너무 시원하죠? 어제 다들 오버나이트 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자, 다 하셨죠? 네, 오늘 으라차차 이제 기운을 받는 시간이니까 자, 조금 힘드셔도 어제 받았던 그 에너지를 이어서 이제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시간이니까 조금 더 없던 힘까지 내시고요. 오늘 그날 이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삶을 살든 항상 기회라는 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네, 어렸을 때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뭘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또 그런 거 뭐 없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학원도 다니고 제가 아주 사교육의 주범이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사교육의 주범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18년 동안 저는 했어요.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학생들한테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쪼아가지고 결혼 전에 주식을 팔아라. 내가 10배로 수익을 내주겠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저를 학원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저 결혼 조건도 나는 혼수는 하나도 안 해간다. 내가 혼수다. 그랬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돈이 없어도 우리는 몸이 재산이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엄마 아버지가 1,000만 원만 모으면 시집가라고 그랬는데 모을 돈이 없어. 쓰느라고 바빠서. 그래서 나는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혼수가 돼야 되겠다. 근데 뭐 일은 안 하려고 했는데 버려는 일 때문에 제가 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전략을 짰어요, 친구랑.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잠시만 하려고 했던 게 18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혹시 계신 분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냥 좋아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진짜 우리가 진짜 그 속된 말로 먹구멍이 포도청인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평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놓을 수 없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내 건강도 해쳐가고 더 중요한 건 내 인생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까? 저는 그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학원을 할 때 전 참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삶을. 왜냐면 제가 결혼 전부, 그러니까 결혼 막 가장 한 무렵에 학원을 했었잖아요. 아이도 안 낳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커나가는 과정을 제가 쭉 봤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대처하는 과정도 봤고, 그래서 고민했던 게 어머, 우리 애들이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을 남편이 바꿔줄 줄 알았어요. 전 그랬어요. 진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1년 365일 일을 하는데 우리 남편은 나한테 뭐도 해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나의 착각이었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할 길 해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 해주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현실 점검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아마 뭔가 드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현실 점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애들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얘기하면 다 뭐라는 줄 아세요? 보험해봐라, 너 보험해봐, 막 이래요. 근데 전 죽었다 깨어나도 보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아,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학원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나의 바로 그날 이유는 바로 최은영 사장님의 피부였습니다. 아셨죠? 제 마음을 바꾸게 한 게 그날 이유 아니에요? 그 마음을 못 바꿔서 우리가 갈팡질팡 하는데 내 마음을 뉴스킨을 써보고 싶다. 이 마음을 갖게 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최은영 스폰서님의 뉴스킨 한다는 소문은 이미 났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마 알고 있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부담은 되는데 한 세트는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냥 안 써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 느낌? 근데요, 우리가 예전엔, 지금은 같은 종교지만 옛날에는 또 다른 어떤 같은 비슷한 데를 다녔어요. 그건 제가 이제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다닐 때 옆에서 이렇게 살짝 곁눈질하는, 그 곁눈질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딱 보면 피부가 반짝반짝했어요. 저게 뭘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쓰셨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거기에서 사업의 맥도 잡았던 것 같아요. 왜? 아, 내가 매장이고 내가 잘해야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물어보면 쉽지 않아요? 안 물어보니까 어려운 거지. 안 물어보니까 내가 말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내가 물어보게끔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쭤봤어요. 뉴스킨 180도래요. 200도도 아니고 360도도 아니래. 180도래. 360도는 원점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80도?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많은 꿈과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대본이 끝나고 돈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강의들을 해요. 마음속에 여기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고민 있을 수 있어요. 나보고 돈 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요즘은 좀 덜 그러지만 제품 와장창 사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다 있거든요. 그래서 속내를 실은 잘 안 내놔요, 사람들은. 그럴까봐.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강의들을 해요. 강의가 뭐 어려워요. 들으면 되지. 전 그래서 각오하고 갔어요, 강의장에. 문을 잠그면 내가 열고 나오리. 문 잠근다는 소리도 많았어요, 예전에. 그리고 1억 내라 그럴까? 1억을 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렇진 않을 거야. 내라 그러면 안 내면 되지.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 대안을 다 생각하고 가니까 뭐 겁나진 않았는데 너무나 무식했더라고요. 제가 무서웠어요. 어머,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과 사실과 느낌을 다 믿고, 똑같이 무슨 수학도 아닌데 왜 똑같이 생각하나 몰라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열심히 강의 들어서 저는 그날이 생겨서 매일매일 그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사람들, 오늘 세 분의 스피커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회도 봤던 기회와 비전을 잡고 싶잖아요. 근데 세 분의 스피커들은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더 들어보고, 우리는 미리 다 했는데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리액션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여기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피오트 어떤가 한번 저 볼 거예요, 리액션. 그래서 오늘 스피커들이 좀 자기 진솔한 얘기를 나눠주실 거예요. 이거 100만 불짜리예요.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나올 때도 정말 진짜 뭐 아주 광란의 박수를 쳐주셔야 되고요. 거기에도 그냥 몸짓으로 정말 이렇게 응원해 주셔야 되고,
하는데 첫 번째 모실 사장님은 김정현 사장님이세요.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떤 게 깜짝 놀랐는지는 실제로 들어보셔야 돼요. 세상에 파마넥스를 통해서 대단한 그날 이유가 생기셨고 이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아마 오늘 이 시간 처음 오신 분이라면 나 지금 바로 LOI 넣어줘 하실 분들 많으세요. 그럼 그날 이유를 만드시게 해줄 우리 SBP 김정현 사장님을 올해와 같은 함성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POT. 다시 하겠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 오브 팀 POT 다음 플러스 김정현입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갑자기 떨리네요. 우리 열정의 아이콘 김민주 스폰서님이시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홍순영 스폰서님, 최은영 총장님이십니다. 오늘 저의 그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남편 덕분에 마음껏 누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남들하고는 좀 다른 삶을 좀 살았고요. 저는 이때 세상에 그냥 전 이렇게 부유하게만 살 줄 알았어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그냥 난 평생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현모양처 아내였어요. 이렇게 경제적 자유와 내가 언제든지 여행 다니고 싶을 때 시간적 자유까지 누렸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각 나라를 여행하는 크루즈도 했고요. 저희 아이들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 보냈던 이런 인도네시아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냥 쭉 갈 것 같은 이런 나의 행복한 시절들이 남편의 사업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행은 모든 게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남편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바보처럼 너무나 그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그때 제가 너무 느끼는 순간들이었어요.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가 아닌 남편을 통해서 그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해요. 아, 나 진짜 남편의 이제 돈 말고 내가 정말 내 진짜 인생을 살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돈을 잘 벌었어요. 제가 다행히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보석 사고, 명품 그릇 사고, 명품 사고, 돈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입 그릇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줄을 설 정도였었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그게 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돈 세는 것도 너무너무 귀찮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난 그냥 돈 잘 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게 에너지가 다 빠지면서 이거 아니다. 나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내가 열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걸 다시 가서 표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희는 한국행을 선택을 해요. 제가 그때 이 모습으로 왔어요. 이거 진짜 최초 공개예요, 이게. 너무 진짜 보여주기 싫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도착을 하는데 이때는 다크서클에 완전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바닥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떠날 때는 정말 사모님으로 떠났거든요. 그러면 컴백을 할 땐 사모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건 그지처럼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 얼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너무 창피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갈바닉이라는 거를 찾게 됐고, 그리고 동생으로부터 지금의 김민주 스폰서님을 소개를 받게 돼요. 그런데 갈바닉을 막 썼더니 얼굴이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제품 정말 정말 좋다. 근데 그때 사업을 저한테 전달을 분명히 했겠죠.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건 내가 할 일 아니야. 그냥 나만 먹고 쓰면 좋아.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옷가게를 차려요. 이제 옷가게를 차려서 또 옷가게가 잘 돼요. 그냥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주변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저도 같이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민주 스폰서님은 여러 번 저한테 사업을 요구를 했고 같이 하자고 했고, 그런데 1년 갈바닉을 막 해보니까 얼굴이 이뻐졌어. 괜찮아졌어. 근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뉴스킨을 먹고 쓰고 했는데 타 회사, 네트워크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옷가게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화장품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 민주 스폰서님은 계속 끊임없이 저한테 아무 말 없이 왔다 갔다 옷도 사 입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변 상권이 무너지면서 저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딱 5년이에요. 잘 된 건 3년, 시름시름 하얀 곡선 탄 건 2년. 그러면서 문을 닫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나 자영업 아니다. 자영업으로 그냥 머리 쓰고 세금 내고 뭐하고 골머리 썩느니 나 그냥 기술을 할래. 그래서 저는 미용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41예요. 41에 미용 자격증을 따고, 이때는 이제 옷가게 5년 후에 다시 미용을 선택하니까 내 나이가 46, 7이었던 거예요. 와, 근데 누가 날 써주겠어요? 안 써주지. 그래서 염색방을 들어가요. 그런데 염색방을 들어가는데 머리를 샴푸를 하는데 등골이 휘는 것 같아요. 손가락은 너무너무 아프고. 돈을 그렇게 잘 벌던 사람이 1시간에 최저시급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서 체력이 바닥이 날 때쯤 다시 민주 스폰서님한테 연락이 와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근데 제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는 거를 듣고 득달같이 달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언니 TR하자. TR하고 뉴스킨 제대로 알아봐. 그런데 그 말이 아유 됐어. 내가 무슨이야. 나 돈도 없어. 이렇게 했는데 뭔가 내 안에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진짜 흥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나 다시 한번 해볼까? 뉴스킨 다시 한번 알아볼까? 이랬어요. 그러면서 용기 내서 다시 민주 스폰서님과 뉴스킨을 TR90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TR90을 하면서 또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진짜 좋아지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나의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주변에서 언니 뭐 했어? 뭐 보통 맞았어? 얼굴 뭐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 TR90인데 내가 이렇게 젊어지고 이렇게 이뻐졌고 체력도 좋아졌다? 그러면서 제가 투잡을 시작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생기고 열심히 민주 스폰서님이 안내해 준 대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뉴스킨의 직업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금 미시오라는 거 보이시죠? 이거 제가 콜드 할 때인데 미시오 너무 쉬워요. 단어는. 근데 들어가는 그 문이 너무너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이 진짜 종이가 정말 이게 날개가 달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도 안 마주치고 그 문을 열고 그 전단지를 그냥 낼름 놓고 그냥 나와요. 그런 순간을 반복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진짜 야 이거 뭐지? 아씨 나이 진짜 49에 나 진짜 이것도 못하는 여자야? 야 나 왜 이렇게 바보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민주 스폰서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무 혼나서 한 달은 침대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너 지금 뭐 하냐? 너 또 혼났냐? 너무너무 창피하고 진짜 그래 내가 이거 이겨내야지.
정말 이렇게 동생한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다시 위기를 넘겨요. 그러면서 제가 왜 씨를 뿌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씨를 진짜 정성껏 뿌린 곳이 있는데 삼성화재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 친한 동생이 다니는 곳인데 거기를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대본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클로징을 해야 되고 이건 제품이라도 넣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는 만큼 다 설명하고 내 열정을 다 표현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에요. 이게 버스 정류장, 이게 딱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제 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아서 넣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버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아, 이거 나 진짜 이거 뉴스킨 아닌가? 아 그래, 나 다른 거 선택하자. 근데 진짜 나 여기까지 했는데 남들한테는 창피하고 나 어떻게 견디지? 이랬는데 타이밍이 어쩜 그리 잘 맞았는지 홍순영 스폰서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정 여사님 너무 힘드시죠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위로가 되면서 복받쳐서 막 눈물이 나서 엄청 울어요. 이 버스 정류장에서, 깜깜한 거 버스 정류장에서. 근데 그때 내가 느꼈어요. 아, 내가 이 뉴스킨을 정말로 잘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들어있구나. 제가 그걸 본 거예요. 홍순영 스폰서님은 저한테 요즘 어떻게 하고 있나 안부 전화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타이밍은 완전 절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그래 다시 용기 내서 하자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제품의 확신도 느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공부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백신을 맞고 후유증으로 아급성 갑상염이 왔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 저 약봉지 보이시죠? 병원에서 약을 저렇게 많이 받아가고 온 거예요. 저는 저렇게 아파본 적이 처음이었었어요. 태어나서. 그런데 약을 먹기 싫은 거예요. 약을 본 순간. 박병규 수석님 맨날 파마렉스 강의해 주시고 환자의 혁명 거기에서 얼마나 얘기를 많았어요. 약 먹기 싫어서 하루 3번 먹는 거를 한 번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기 앉아 있는데 네가 의사냐? 약도 안 먹고 그러면서 나한테 엄청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G3, 티그린 엄청 먹어요. 파마넥스를. 그러면서 1주, 2주 정말 2주 만에 그 앞전 2주는 제 몸무게가 3.5kg나 빠졌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 2주 후에 파마넥스를 퍼먹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니 2주 사이에 4kg가 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을 해요. 아, 이 제품이 이런 거구나. 아, 진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내가 왜 몰랐지? 아, 이거 완전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으로 확신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때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못해요. 지금 잘 하지는 못하지만 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시스템과 타협하지 않은 거. 진짜 힘들어도 그냥 모닝스쿨 들었어요. 아침에. 그리고 굿팸 듣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에 그냥 줌으로 할 수 있는 거 듣고, 선릉에 와서 여러 사람들이 나눔해주는 그런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썸이 1기, 2기 지나고 이러면서 제가 성장을 하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이때. 그리고 관점 이동. 그래, 남들한테 거절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왜 거절을 했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럼 내가 그 사람의 니즈 파악을 더 열심히 해내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래, 이 사람을 좀 정성껏 바라보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흘려듣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자. 그러면서 제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제가 이러면서 관점 이동을 해요. 그리고 될 때까지 하는 힘. 아, 진짜 포기가 엄청 빨라요. 저는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내가 할 일 아니야, 패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킨 일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그림을 봤나 봐요. 제가 끝점에 있는 분들의 진짜 그런 삶을 믿기 시작한 후부터
뉴스킨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될 때까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품 회사,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약을 통해서 내가 그때 아픈 질병을 통해서 제품의 확신을 느끼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이거는 최윤원 총장님께서 아프고 나서 내가 성능에 시스템 합류하러 갔는데 저를 보더니 이제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라고. 믿음. 그 말에 그날 얼마나 내가 꽂혔는지 그러면서 총장님은 엄청 내가 유심히 봐요. 어제도 제가 엄청 유심히 봤어요, 총장님. 강병기 사장님 핀업할 때 그 동영상 보면서 찬양 그 노래인가 봐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 사실 진짜 엄청 감동이었어요. 총장님이 온 몸으로 그 믿음과 그 감정 표현을 하는데 그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가슴으로 믿어내는 거구나. 이거 증명하고 확신하는구나. 어제 제가 정말 감동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배우는 자세, 저 지금 여러 사장님들처럼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배움들이 저 정말 끝까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뉴스킨에 지금 한지 1년 됐어요, 이제.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 거잖아요. 제가 남편으로부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저한테 해줬던 거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열정과 정말 내가 잘하는 모습 보여서 제 남편한테 다시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저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진짜 형제 사장님들의 소중함도 너무나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내가 감동을 받아서 정말 나눔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거는 진짜 뉴스킨은 판매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제 인지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만 판매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거구나. 예전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3.3 헬스 회원님들과 그때 이 36개 이 회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 성취감 막 이렇게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직도 이끌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면 리더로 가는 이게 발걸음이구나. 한 발 한 발 진짜 올라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니 너무너무 진짜 멋진 사진이 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의 내년 목표 있어요. EBP고요. 이제는 정말 민주 스폰서님한테 도움이 되는 진짜 LTE 라인이 정말 되고 싶고요. 그동안에 제 인생에 정말 제 2의 인생을 뉴스킨을 통해서 만들어준 김민주 스폰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들한테 부탁이 있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게 저와 함께 이거 같이 외쳐주세요. 김정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될 때까지 가자. 네, 우리 김정현 사님 어떠세요? 지금 심장이 막 그냥 톡톡 싱쿵싱쿵하지 않으세요? 아마 그 작은 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그날이 모여서 한 방에 툭툭 쳐졌던 그런 게 아마 김종윤 사장님 오늘이 있었나 싶은데 저 사장님의 목소리나 내면을 보면 굉장히 지금 단단해지셨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목표하셨던 초반기 EBP 가시고 더 그렇게 가시면 PA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네, 너무 동기부여 많이 되시죠? 네, 오늘 여기 계신 사람들의 그날이 다 되실 겁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모실 분은요. 되게 귀여우세요. 그냥 영희야, 철수야, 같이 놀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사장님이세요. 늘 친근감도 있고 말도 스미 막 이래가면서 난 대구반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대구 여자들이 좀 사랑스럽거든요. 그런 사랑스러움이 또 넘치는데 이분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랑 달라요. 아, 저분은 되게 편하게 사업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나름 내면에 어려움과 깊은 계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계곡에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 올라왔어. 그러면 그 사장님의 그날이 있겠죠. 자, 우리 EVP 조영희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대구 사람이 아니고 진주 사람이고요. 이쁘게 봐주시는 이준숙 원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볼티 다음 플러스 조영희입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사랑하는 박재현 스폰서님, 그리고 또 꿈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각병기 남현지 스폰서님이십니다. 저는 잠깐만요. 그날 이유를 조용히, 우리 스폰서님 좋아하세요. 조용히 나를 뛰어넘다 이렇게 정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는 제부 유명한 컴퓨터 강사였어요. 네네, 컴퓨터 강사였어요. 시골에서 제 발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당에 아이들이 가득 앉아있고 방송국에서 촬영까지 올 정도로 그때는 좀 몸매도 되고 얼굴도 됐거든요. 강사였고 근데 결혼하고 서울에 올라왔더니 정말 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저랑 발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고쳐 나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냈고요. 그 와중에 아이도 생기지 않았어요. 5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놓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에 대해서 무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자. 그러면 아이 키우기도 좋고 시골에 내려가서 어린이집을 차리자는 마음으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39살에 한 공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당시에 상도 받고 그리고 동아구연을 열심히 했죠. 또 보육교사 하면서 그 와중에 2013년도에 아이가 7살 될 때 아토피가 나와요. 그때 그 매니저님으로부터 누스키 제품을 전달만 받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의 아토피가 치료되는 순간 누스키 매니아가 돼요. 그러면서 꾸준히 정기 구매로 전 제품을 체인지하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180도에 꽂혀가지고 3년을 계속 썼어요. 근데 제 얼굴에 변화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길거리 가다가 딸의 친구 엄마를 만났는데 얼굴이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언니 뭐 썼어? 물어봤더니 나 180도 이러더라고요. 그래? 누구야? 했더니 소개를 받았죠? 모르시겠죠 이분? 저도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또다시 명연이 일어나고 한 달 만에 이마에 기미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계속 보상을 주셨어요. 나 이거 안 들어도 돼. 근데 언니 저 숙제해야 돼요. 녹음까지 시켜 심지어. 그리고 계속 보상을 푸셨는데 저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스폰서님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영양제 1도 안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병원을 너무 자주 다녔어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근데 햇빛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준 약과 스테로이드 연고로만 치료하던 중 기초해독을 만나요. 기초해독 하는 중간에 호전 반응이 굉장히 심했어요. 기초해독 하는 순간부터 2달을 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자동에서 각병기 스폰님 처음 만나요. 뵀는데 이제 곧 낫겠네 이 말에 제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너무 힘든데 뭐가 낫느냐. 지금 너무 심한데. 근데 그날 저녁에 정말 다 나왔어요. 빠져나가더라고요. 신기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얼굴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은 안 했어요. 2년 더 유치원 교사를 하고요.
제 꿈이 옷가게였거든요. 근데 스폰서님이 신의 한 수를 펼치셨어요. 옷가게를 차릴 테니 언니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유치원 교사 자리를 그만둬요. 그리고 옷가게를 갔는데 우리 2달 만에 옷가게 문 닫았어요. 2019년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손님이 하나도 없었고요. 제가 일만 했던 사람이 장사를 한다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일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스폰서님이 제가 제품을 좋아하니까 103호 강의를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놀면 뭐해요? 그래서 103호 강의 제품 강의를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제품 강의 듣는 샴푸를 했다. 샴푸를 다 사요. 그리고 그 하는 걸 다 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스폰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언니 103호 강의장 옆에 우리 사무실 있어. 그냥 놀러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갔죠. 근데 딱 가는 순간 저는 최윤현 총장님이 신기했어요. 제가 볼 수 없는 분이셨잖아요.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안재수 수석님하고 기억이 나는데 다들 이상했어요. 너무 저를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재미있어서 저는 이 당시에는 저는 취미생활 삼아 해볼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 당시 2019년도에 유산을 상도 받아요. 땅도 받고 건물도 받고. 그래서 제 노년은 그냥 탄탄대로였어요. 근데 왜 집에 나지? 네. 탄탄대로였고 그리고 제가 뭐 사고 싶은 거 있어도 가격에 신경 안 쓰고 샀던 사람이에요. 샀던 사람이고 주머니 휴지 있잖아. 정말 준비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스폰서님이 사업자 마감을 누페스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취미생활 삼아 이 사람들과 계속 놀고 싶으니까 그냥 누페스타 마감을 해요. 누페스타 마감을 함과 동시에 안 좋은 일이 생겼죠. 예상치 못했어요. 생겼고 근데 7월 달에 57기 동안클럽 내가 제일 잘 나가만 해서颁장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쌍항이 시골로 가버렸기 때문에 판장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안지혜 수석님이 강력하게 좀 냉정했죠.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저녁에는 막 놀고 아침에는 웃으면서 갈반에 인증서도 읽고 그 일을 계속해요. 그랬더니 그 방에 들어가 있는 지인이 언니 지금 무슨 정신으로 그걸 하고 있냐고. 근데 그 당시에 동원 클리닉은 3주였어요. 근데 그 3주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와중에 또 스폰서님 전화가 와요. 방콕방이 열리니까 오셔야 된다고. 근데 저는 방콕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스폰서 전화해 주셨고 이런 와중에 내가 있을 자리를 잊자 하고 왔어요. 근데 방콕방에 들어갔는데 그 상방이 너무 힘겨웠어요. 정말 김정우 사장님처럼 문을 밀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고 정말 힘들었는데 운 좋게 파트너가 바로 나와요. 운이 좋았어요. 근데 저는 파트너가 다 나왔고 갈릴레이로 콜드까지 완성을 해요. 완성도 하고 그리고 조금 뒤에 또 다른 파트너가 나와서 루페스타를 또 달성해요. 근데 이게 내 목표가 아니었고 스폰서님이 정해준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목표 달성했던 게 좋았다는 느낌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미팅을 제가 스폰서님에게 미팅해 주세요 요청해야 되는데 스폰서님이 계속 저를 만나자고 하세요. 그래서 그 만남이 그냥 다들 이렇게 하나보다 생각했었어요. 다들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냥 미팅하고 또 미팅하고 그러면서 저는 힘들었는데 2019년 2020년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잘하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괜찮은
아는 척하고 스폰서님이 모르면 언니 물어보세요 했는데 아는 척했어요. 성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계를 딱 짚고 난 여기까지만 하니까 괜찮지 않아? 그런 대로 나를 참을 수 있을 만큼만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굿뱀을 보는데 이 책을 한 권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당장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사서 1시간 반 만에 다 읽어요. 읽으면서 딱 와닿던 문장이 당신이 할 거라고 말하는 일 말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다. 저 스폰서한테 무수히 말했거든요. 스폰서는 이거 할 거고요. 이거 할 거고요. 안 했어요. 한 것도 잠깐 있었겠죠. 근데 하는 일을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스폰서님이. 근데 딱 결심하고 났더니 하와이 방에서도 저는 성과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 대신 3방은 잘하는 사람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스밋 일기에서 이진수 원장님이 정말 언니 같은 마음으로 이끌어 주셨고요. 그리고 팀이 일기방에 저희 팀이 자생하는 팀이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들 조경희 사장님, 권자인 사장님, 이상우 사장님, 이수연 사장님, 그리고 김용희 사장님 너무 잘해요. 다들 이름 말 안 한 분 없죠. 너무 잘했고요. 그 판 그대로 또 스밋 일기를 가요. 보시다시피 감달승부터 유지를 팍팍팍 다들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박재현수 보수님이 한 번씩 저를 볼 때 언니 우리 삶 너무 재밌지 않아? 화가 났었어요. 난 너무 힘든데 언니 우리 삶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않았어요. 단 1도. 그런데 스미트 리기하면서 재밌기 시작했어요. 좀 재미있어진다 생각했고 저는 상황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동굴도 들어가고 스폰서님 전화도 씻고 갓뱅이 스폰서님 화내시고 전화 왜 전화 씻냐고 화내시고 이런 게 무수히 반복했었어요. 그러다가 스밋 메타 방이 열리고 메타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메타를 달려서 좀 저희 팀에서 조금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POT 제가 동굴에 들어갈 때 동안클럽 큰이 돼서 뛰게 만들어 주셨고 안지혜 수석님이 굉장히 단련시켜 주셨어요. 밤새가지고 정보 만들고 그게 엄청 그때는 나를 너무 크게 본 거 아니야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보 만들어내고 또 동굴에 들어갈 만쯤 하니까 스폰서님들이 이제는 백업컨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안재수준 팀이 다 하는데 저 혼자 선택됐잖아요. 오 그래? 그러면서 또 열심히 했어요. 1년은 또 동굴에 들어갈 만쯤 하니까 동안 클리닉 강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동안 클리닉 강사는 정말 자신 없더라고요. 제 발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2시에 스폰서님한테 톡을 보내요. 이거는 정말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이 그래요 했는데 남인지 수석님이 안 돼 해야 돼 이렇게 돼서 동안 클리닉 강사를 해요. 그리고 3.3 해지컨을 가고 이러면서 그 과정을 다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준 거는 계속 이 시스템에서 역할을 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역할을 해내는 이 책임감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POT 너무 사랑하고요. 여기 계신 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스케치북 7월달이었죠. 7월 첫째 주였는데 이제 또 박재현수 보수님이 다른 미션 스케치북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재현수 보수님이 스케치북의 신화를 일으켰죠. 어떤 분은 스케치북 10권을 사셨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치북에 이제 갓뱅이 보수님 앉으시고 재현수 보수님 앉고 저 앉고 그날따라 유독 갓뱅이 보수님께서 EBP 며칠 될 거야? 스케치북에 적기 마시는 거예요. 이러면 날짜를 정확히 말해 이런 식으로요. 심장이 떨렸어요. 만약에 내 입으로 날짜를 말했는데 달성 못하면 저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고민 머리가 막 돌아갔어요. 멘붕이 상황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21일까지는 해야 된다니까 7월 19일요.
그리고 그러면 TR 몇 개 할 거야? 생각나는 대로 6개. 그러면 뭐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자세히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안 지킨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7월 19일 날 루비 달성을 해요. 이날 제가 자동차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박아요.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분은 이제 수술까지 들어갈 정도로. 네, 7월 19일 날 달성하고 그리고 TR 6개도 완성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지원석 본사님이랑 다음 장 스케치북을 하는데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7월 19일 날 정확히 제가 달성을 했고요. TR 6개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원석 본사님이 저에 대해서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리고 언니 6파번에는 언제 들어갈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또 이래가지고 8월 18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날짜를 이야기했어요. 8월 18일 그럼 오부이는 얼마? 2만? 저는 조직이 없었어요. 근데 2만. 그리고 그 다음에 언니 뭐 할까? BA 하고 막 질렀어요. 이 스케치북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8월 16일 날 6파방을 달성을 해요. 재미있더라고요. 목표 달성했던 그 느낌이. 그리고 정말 10월 달에 메타로 2만 지불을 해요. 2만 지불을 해내고 감 달성까지 완료를 시켜요. 그때 목표가 감 달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나의 명확한 목표가 그리고 팀에서 정말 그날 눈물 받았는데 팀에서 스폰서님이 요즘 자기 뭐 하는 사람이야 계속 물어볼 때마다 정말 짜증났어요. 뭐 하는 사람이야? 계속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생각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녹음을 시키래요. 아침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10번을 미션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순간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일 오늘은 하지 말까? 뭐 이런 게 수백 번 반복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나는 할 수 있다 녹음을 시키고 났더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딴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10번을 했고요. 그리고 명확했던 목표가 정말 감달성까지. 하와이 방에서는 하와이가 내 목표가 아니었어요. 방콕 방은 뭐 얼떨결에 했고 목표가 아니었는데 정말 이번에 감은 제 목표였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스폰서님 무수히 목표를 정해주셨는데 그 헛된 시간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룹 방향에 맞춰 LT 레라인 우리 박재현 스폰서님은 그날 이유를 제가 그날 이유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무수히 반복해서 들었어요. 스폰서님 담담하게 울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제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는 했지만 그때 맨 마지막 장면이 루비 한 판 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루비 한 판 더, 강력한 루비 한 판 더, 그리고 LT 레라인하고 그리고 정기 구매 50건으로 목표를 해가지고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언제까지? 조명이 되겠습니다.